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환경에 대한 설정과 그 다음에 SQL 문장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시고 SQL문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셨습니다. 그 중에 create문, 그 다음에 insert문, 그 다음 select문, 이와 같은 SQL 문장을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기 위한 DB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그 DB 안에 테이블도 만드셨고, 테이블 안에 데이터들에 대한 항목들을 만들어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그 내용을 응용하여 실제 웹브라우저 안에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던 데이터가 어떻게 화면에 출력되는지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배우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웹서버를 만들어서 실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연동되어지고 사용자들한테 서비스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용들을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우리가 서버를 구축을 해서 DB와 연동시켜주는 방법을 하려는 이유는 데이터를 인서트, 삽입을 하고 데이터를 수정을 하시고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데이터를 운영, 관리하는 것들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향후에 이러한 내용들을 자바 언어로 해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도 지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 안에서 웹 베이스든 아니면은 그냥 클라이언트 베이스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든 모두 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MySQL 서버에 로그인 했을 때 루트 아이디로 해서 로그인을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트는 전체 MySQL DB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보통 이제 루트 관리자로 두는데, 루트 관리자가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루트 관리자에 있는 계정이 만약에 오픈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루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최종 관리자만 쓰지 그 하위에 있는 관리자들한테는 루트 계정을 주진 않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DB를 만들었을 때 그때 DB 이름이 테스트 DB였습니다. 테스트 DB는 물론 루트 관리자도 관리를 하긴 하지만 요 테스트 DB만 관리하는 관리자를 따로 둬서 요 DB에 대한 관리자의 어떠한 그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되면 루트는 전체 DB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DB는 테스트 DB에 관련된 관리자만 그 내용을 수행하므로 루트 관리자가 굳이 밑에 하부에 있는 관리에 대한 내용들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수고를 덜게 됩니다. 또 루트 관리자는 DB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루트 관리자에 대한 그 계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어드민만 알 수 있는 거지 다른 밑에 있는 관리자들은 그런 내용을 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일단 테스트 DB에 대한 관리자를 따로 별도로 운영한다라고 했을 경우 사용자에 대한 그 추가, 그 다음 그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제어해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MySQL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데이터베이스는 인포메이션 스키마 데이터, 그러니까 DB죠. 그 다음에 퍼포먼스 DB, 그 다음에 MySQL DB,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만들어 쓰는 내용들이고요. 그냥 디폴트로 해서 테스트 DB는 월드나 테스트 DB들이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테스트 DB를 하나 만들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인포메이션 스키마 DB, 그 다음에 MySQL DB, 그 다음 퍼포먼스 스키마 DB, 테스트 DB,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테스트 DB, 그 다음에 테스트 DB 우리가 만들었던 거, 그리고 월드 DB 요 정도까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사용자를
새로운 사용자를 하나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 권한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뭐냐면 MySQL이라고 하는 DB명입니다. 따라서 MySQL DB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을 할 때는 use라고 하는 명령문을 쓰게 되죠. 그래서 MySQL DB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해서 보시게 되면 그 안에 테이블이 있게 되는데 테이블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보시기 위해서는 show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죠. 그래서 show라는 명령어를 치시게 되면 MySQL DB 안에 이와 같은 많은 테이블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테이블 중에 우리가 많이 보는 테이블은 요 DB라고 하는 테이블과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저 테이블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보기 위해 description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주죠. 그래서 desc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유저 테이블에 필드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필드의 타입, 그 다음에 null 값, key 값, 디폴트 값, 그 다음에 extra에 대한 값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escript 유저 테이블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필드들도 굉장히 많죠. 그 필드 중에 우리가 사용자 권한에 대한 필드만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지는 호스트 필드, 그 다음에 유저 필드, 그 다음에 패스워드 필드가 있습니다. 이 필드만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elect 명령어를 이용해서 앞에서 했던 호스트 필드, 유저 필드, 그 다음에 패스워드 필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호스트 필드, 유저 필드, 패스워드 필드를 from 어디로부터 유저라는 테이블로부터 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 네임, 그 다음에 유저,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호스트는 로컬호스트고요. 이 로컬호스트를 IP 번호를 디폴트로 하게 되면 127.0.0.1이 되고요. 그리고 유저는 루트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우리가 1, 2, 3, 4로 일단 처음에 설정을 했죠. 그래서 패스워드는 그대로 패스워드가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패스워드를 암호화 처리돼서 ASCII 코드 값으로 바꿔진 변환된 값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들도 이 값을 모르죠. 근데 나중에 요 값들은 별도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관리자 패스워드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지금 시간에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B 테이블로 가서 DB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description DB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역시 필드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죠. 그 중에 우리는 호스트 필드, DB 필드, 그 다음에 유저 필드죠. 그러니까 호스트가 뭔지, 그리고 그 호스트에 들어가 있는 DB가 누군지, 그 DB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쪽 면에 보시게 되면 select host field, db field, user field 어디로부터 db 테이블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저기 가운데에 테스트하고 테스트 뭐 w 이렇게 백슬래시죠, 말하자면 그 두 개가 이제 루트가 관리하는 거고, 루트 밑에 권한을 이제 따로 지금 몽고DB라고 하는 몽고라고 하는 그 유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없고요.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 의미로 해서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테스트 DB라고 하는 DB를 관리하는 사용자 권한, 즉 그 루트 밑에 있는 권한자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테스트 DB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부터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show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시스 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확인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만드셨던 것이 테스트 DB라고 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 DB에 관리자를 따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관리자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편에 보시게 되면 자, MySQL 프롬프트 상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grant입니다. grant 부여하겠다. 뭘 부여를 하겠냐면 이 새로운 사용자가 테스트 DB에서 insert
글을 삽입하고, 업데이트 글을 수정하고, 딜리트 글을 삭제할 수 있고, 셀렉트 나중에 검색할 수 있고, 엘터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셨던 것처럼 지난번에 테이블에 필드를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수정을 할 때 사용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그 다음 드랍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테이블 자체를 완전히 날리거나 아니면 필드 자체를 지우거나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드랍입니다. 그 다음에 create는 테스트 db라고 하는 db 안에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을 때 crea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셨죠. 그 명령어입니다. 즉 지금 권한을 주고 싶은 게 몇 개냐면 insert, update, delete, select, alter, drop, create라고 하는 7개의 권한을 주는데 그 권한을 주는 db가 어디냐면 on 테스트 db라고 하는 곳에다가 점 별표 모든 요 7개의 권한을 몽땅 다 주겠다. 이때 그 요거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to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싱글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곳에 작은 따옴표죠. bts라고 하는 애한테 주겠다. 근데 요 bts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로컬호스트에 있는 애다. 로컬호스트에 있는 사용자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bts고 그 bts가 테스트 db를 관리할 수 있는 insert, update, delete, select, alter, drop, create라고 하는 권한을 부여를 주겠다. 이때 이 bts의 identify 즉 비밀번호는 뭐냐면 1212로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새로운 사용자를 하나 만드는데 루트만 알 수 있습니다. 루트가 새로운 사용자 BTS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BTS는 테스트 DB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 테스트 DB 안에다 무슨 권한을 줄 거냐면 CRUD라고 하는 즉 create C R은 read고요. 그 다음에 U는 update고요. D는 delete입니다. 여기 read라는 얘기는 select 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select 권한도.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 삭제하는 권한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로컬호스트입니다. 보통 호스트가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이렇게 퍼센트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MySQL을 설치하게 되면 로컬호스트죠. 그에만은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드에 가시게 되면 웹서버 안에다가 DB 서버를 같이 넣는 경우보다는 웹서버는 하나 따로 만들고요. DB 서버를 따로 둡니다.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또 하나의 DB 서버를 하나 따로 주는 거죠. 그래서 웹서버하고 DB 서버하고 서로 연결시킬 때는 외부 접속을 위해서 로컬호스트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변수로 나중에 값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위해서 하나 더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권한을 부여했던 BTS가 로컬호스트에 있을 경우 그 로컬호스트에서 테스트 DB라고 하는 DB를 insert, update, delete, select, alter, drop, create라고 하는 권한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였죠. 근데 이때 바로 하나 더 권한을 더 주겠습니다. 만약에 외부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 두 번째 화면 가운데 화면이죠. 예, 로컬호스트 대신에 퍼센트를 하나를 더 줘서 외부에서 접속하기 위한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한들이 정상적으로 주고 난 다음에 변경된 권한을 그대로 적용하시기 위해서 플러시의 프리빌리저스라고 하는 것을 명령어로 줘서 지금 테스트 DB 안에 BTS라고 하는 애가 7개 권한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권한을 완전히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여러분들 C 언어 시간에 보시게 되면 F 플러시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F 플러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용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구조체에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시킬 때 그 메모리 공간도 역시 포인터로 파일 포인터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파일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그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시키는데 이때 그 구조체에서 발생되었던 메모리 공간을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제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F 플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F 플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권한으로 이전에 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다시 해제시키고 지금 주는 내용들로 다시 권한을 해줘라 라고 하는 의미의 플러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권한 줬던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show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show grants s가 들어갑니다. for 어디에서 bts. 근데 걔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localhost가 있죠. 그래서 localhost에서 bts의 권한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여기 썼네요. bts는 localhost에 있고 identified from for 패스워드는 이제 아까 1212였죠. 자, 얘한테 무슨 권한이 주어졌냐면 select, insert, update, delete, create, drop, alter 어디에 test db에 이렇게 해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호스트가 로컬호스트 때 얘기고요. 만약에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퍼센트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죠. 지금 BTS의 identified by password는 1212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암호화로 함수를 해서 처리된 거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부여를 했는데 select, insert, update, delete, create, drop, alter 어디 누구한테 test db한테 누가 BTS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f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로컬호스트와 외부에서 접속을 했을 때 BTS에 관련된 권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MySQL 서버에 로그인할 때 루트 계정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로그인해서 들어왔으니까 이제 MySQL에서 서버에서 로그아웃해서 나가겠습니다. 로그아웃해서 나갈 때는 EXIT 그리고 세미콜론 하시게 되면 MySQL 서버로부터 이제 my해서 이제 빠져나온 거고요. 로그아웃해서 나오신 거고. 자, 이때 다시 MySQL 서버에 로그인 하겠습니다. MySQL 서버에 유저가 누구로 가냐면 BTS로 가고요. 이때 패스워드 옵션은 1212였죠. 해서 봤더니 로그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이 BTS라고 하는 애가 볼 수 있는 DB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how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시스 했더니만 인포메이션 스키마 하고요. 테스트하고 테스트 DB 세 가지만 보입니다. 즉 아까 앞에서 루트로 로그인 했을 때 보여지는 DB와는 다르죠. 지금 현재 BTS는 BTS가 관리할 수 있는 DB만 뜬 거고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루트로 계정으로 해서 들어갔을 때는 루트 계정에서 볼 수 있는 DB의 현황들을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 DB가 만약에 이제 외부에 노출이 돼서 이제 데이터가 열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만 열리시는 거지 루트 계정에 있는 것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왜 요 테스트 DB라고 하는 DB에 사용자 계정을 따로 하나 더 만들어 줬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그 루트가 뭐 BTS라고 하는 사용자가 이제 뭐 이제 필요 없다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권한을 이제 삭제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요 오른쪽 여기 가운데 부분이죠. 리보크라고 하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리보크 all 어디에 테스트 DB에 테스트 DB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죠. 거기에 테이블명을 어디로부터 BTS 로컬호스트에 있는 BTS로부터 데이터베이스와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권한을 삭제시켜 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BTS에 있는 권한이 몽땅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내용을 권한을 전부 다 날릴 때는 리보크라고 하는 걸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다시 한번 show 그 BTS와 로컬호스트에 있는 BTS에 대한 권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권한이 있으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이와 같은 경우를 왜 권한을 다시 확인하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JSP라는 이제 그 코드를 이용해서 JSP 문을 이용해서 MySQL DB와 연동을 시켜주는데 이때 MySQL DB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셀렉트 하거나 인서트 하거나 업데이트, 딜리트 하거나 이와 같은 SQL 문을 써야 되는데 그때 SQL 문이
정상적으로 스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 권한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루트는 몽땅 다 갖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지금과 같이 BTS가 새로 사용자로 권한이 들어가져 있는 것이었는데, 해봤더니 SQL 문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문장이 안 들어가더라 라고 한다는 얘기는 권한이 빠져 있는 거죠. 아니면 권한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자체 권한이 없거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셨던 이 사용자에 대한 권한 추가해 주는 거 하고, 권한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BTS가 테스트 DB의 권한 중에서 셀렉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권한을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를 조회를 시켜 볼 텐데요. 이 중에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들 중에 특정된 조건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셀렉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select문 그리고 from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는 where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여기 조금 더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테스트 하셨을 테니까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지금 가운데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이만큼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름은 방탄소년단, 이익준, 최송화, 이우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때 태어난 연도가 1990년부터 2010년 내에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을 조회를 지금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조건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면 첫 번째 보시죠. select 자, 필드명 id하고 name하고 태어난 연도를 요 필드 3개를 찾는데 어디로부터?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로부터. 단 where 조건이 뭐냐면 태어난 birth ym이라고 하는 요 필드가 1990년도 이상 크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고 and입니다. 크거나 같고 birth가 birth ym이라고 하는 필드가 2010년 이하인 것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1990 이상 2010년 이하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 해당되어지는 그 사람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검색을 했더니만 방탄소년만이 나오겠네요. 방탄소년의 태어난 날짜 연도가 1990이죠. 원래 풀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1, 2, 3, 4번 방탄소년, 이익준, 최송화, 이우주가 있는데 이익준은 1980년에 태어났고 최송화도 1980년에 태어났고 이우주는 2014년에 태어났으니까 그 조건에 맞지 않죠. 자, 이 조건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select 검색을 하는데 id 필드, name 필드, 그 다음에 태어난 연도 필드를 어디로부터? 테스트 테이블로부터. 단 조건이 뭐냐면 birth ym 이라고 하는 필드가 between 어디 간에 어디하고 냐면 A and B 간에 1990 and 2010년 그 간에 있는 birth ym이라고 하는 필드의 조건에 맞는 애들만 테스트 테이블로부터 찾아줘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이 비교를 하는 그걸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비교 연산자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between and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between 그 다음에 and 조건을 보셨으니까 이제 OR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아랫부분 한번 봐주실까요? 자, OR 조건은 둘 중에 하나면 무조건 되는 거죠. 그래서 select id 필드하고 name 필드하고 address 필드 어디로부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즉 테스트 테이블로부터. 단 조건이 뭐냐면 address가 서울이거나 address가 경기인에 대해서 id, name, address 필드를 보여다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실행했더니 여기 address 한번 보실까요? 서울, 경기 2개. 서울은 방탄소년단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는 이익준 이우주가 이렇게 걸렸네요. 그러니까 오화 조건에 해당되어지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검색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이버 검색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글링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집어넣게 되면 그 키워드와 유사한 내용들은 전부 다 내용들을 보여주죠. 그 유사어에 요새는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아니면 오디오까지 검색이 되고 있잖아요. 또 검색이 됐을 때 그 검색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룹핑을 해줍니다. 리스트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와 같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검색을 할 때, 물론 검색을 할 때 데이터들을 어떻게 설계해서 그룹핑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룹핑을 잘 해놔야 검색도 잘하게 되고, 검색이 잘 되겠다는 얘기는 빨리 나온다는 얘기고, 빨리 나온다는 얘기는 사용자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쿼리문을 이제 작성을 하는데, 쿼리문 중에요, 여기 여러분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브 쿼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브 쿼리라는 얘기는 하위 쿼리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요. 쿼리문 안에, 즉 서브 쿼리란 쿼리문 안에 또 쿼리문을 사용을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익준보다 더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이름과 생년을 출력하기 위한 쿼리문을 하나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보통 셀렉트문 쓰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문 안에서 테이블의 필드명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from 어디로부터, 테이블로부터, 그리고 조건이 들어갈 때는 where문이 들어가죠. 그 where문 조건 안에 이익준이의 태어난 연도를 직접 써줘서 조건문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아래 가운데 부분입니다. 셀렉트. 자, 셀렉트 검색을 하는데 id 필드와 네임 필드와 그 다음에 벌스 ym 필드 어디로부터? 테스트 테이블로부터. 근데 단 조건이 뭐냐면 벌스 ym이라고 하는 필드가 큰 거예요. 근데 크다라고 하는 것 안에 보시게 되면 서브 쿼리문이 또 들어갔죠. 쿼리문이 셀렉트 벌스 ym이라고 하는 필드 어디로부터? 테스트 테이블로부터. 단 조건이 뭐냐면 네임에 이익준이보다 큰 벌스 ym을 가지고 있는 애에 대해서 id와 네임과 벌스 ym이라는 필드를 가진 내용들을 쫙 보여달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준이가 태어난 게 1980년도니까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본다는 얘기는 지금 누가 있을까요? 방탄소년단하고 이우주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찾아내는 거죠. 이거 역시도 많이 사용을 해요. 따라서 서브 쿼리문을 이용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웹페이지 안에 모바일 단으로 들어오던 데스크탑으로 들어오던 아니면 그 밖에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우리 웹서버에 접속을 했을 때, 서버에 접속을 했을 때 어떤 사용자가 어떠한 쿼리문을 날릴지 모릅니다. 검색어를 날릴지 모르죠. 그 쿼리문에 대한 내용들을 담기 위한 방법들,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 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젠 앞에서 여러분들이 MySQL 서버를 이용해서 사용자 권한 만드셨고요. 그 사용자 권한에 해당되어지는 관리하는 DB, 그리고 그 DB 안에 테이블을 만드셨고, 그 테이블 안에 데이터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필드들, 항목을 만드셨고요. 그 항목 안에다가 SQL 문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다 넣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JSP 문을 이용을 해서 그 DB와 연동을 시킨 다음에 고객이, 즉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는 화면 출력단까지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버가 두 개가 돌고 있습니다. 하나는 웹 서버가 돌고 있는 아파치 탄캡 서버가 돌고 있고요. 또 하나는 DB를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SQL 서버가 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서버가
서로 연동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 연결고리가 바로 뭐냐면 커넥터입니다. 그럼 이 커넥터를 일단 여러분들이 어딘가에다 환경을 좀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일단 먼저 커넥터부터 다운로드를 좀 받겠습니다. 커넥터는 어디에 있느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 MySQL 그 서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div.mysql.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이제 받으셨던 것이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똑같습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MySQL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보시게 되면 다운로드가 있죠.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두 번째 가운데 있는 화면으로 가서 MySQL 커뮤니티 서버, 우리는 이걸 이용하니까 2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2번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는 서버를 설치하기 위해서 MySQL 커뮤니티 서버를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편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커넥터 J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요 J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환경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단계를 따라가서 이제 커넥터라고 하는 곳에 링크를 되어 있는 곳을 보시게 되면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커넥터 J의 버전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버전 8점대 버전은 우리들 환경하고는 지금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충돌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1번에 보시게 되면 그 이전 버전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2번 화면처럼 뜨면서 버전이 뭐가 나오냐면 5.1.4.9라는 버전이 있어요. 이 버전을 가지고 우리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 버전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버전을 이제 커넥터 J 5.1.49 버전을 다운로드 받는데, 다운로드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환경에 맞는 집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는 커넥터를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4번처럼 나오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받으셔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서 보시게 되면 4번에 나와 있는 연결된 링크 부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넥터 J의 버전 5.1.49 버전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MySQL 커넥터 자바 5.1.49라고 하는 애를 받게 되면 이제 받는 곳은 여러분들이 윈도우 탐색기에 그냥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을 하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압축 형태의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압축을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푸십니다. 푸시면 3번처럼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요. MySQL 커넥터 자바 5.1.49라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4번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MySQL 커넥터 자바 5.1.49라고 하는 자바 실행 파일, execute 파일 하나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in 파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요 두 개, 어쨌든 요 두 개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두 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클립스에다가 요 내용에 요 내용을 환경을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커넥터를 받으셨고요. 그 커넥터를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클립스 통합 개발 환경 안에다가 그 받으셨던 커넥터 J를 이쪽에다가 조금 환경으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실습을 하셨을 테니까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하나 만드셨고요. 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드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웹 컨텐트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그 웹 컨텐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JSP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안 했던 두 개의 폴더가 더 있어요. 웹 컨텐트 안에 두 개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웹 INF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웹 INF 폴더 안에 보게 되면 LIB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 LIB 폴더가 라이브러리,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해당되어지는 자바 실행 파일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
lib 폴더 안에다가, 즉 잘 보세요. 우리가 만들었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의 웹 컨텐트라고 하는 폴더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웹 inf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lib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워져 있어요. 그 안에다가 앞에 4번에서 했던 커넥터 J가 있죠. 그 두 개, 하나는 그냥 빈이 없을 파일, 그 다음에 하나는 빈이 들어가 있는 파일, 이 두 개를 카피 하셔가지고요, 여기 lib 폴더에다가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복사를 하시게 되면 바로 6번처럼 이렇게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6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자, 이클립스에 지금 코드를 작성한 내용들이 좀 보이는데요. 3번 라인에요. 여러분들 임포트 문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임포트. 예전에 C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표준 입출력 스캔F라든가 프린트F 문을 쓰려면 이 두 개는 C 언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어지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이죠. 그 라이브러리 함수가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곳을 링크 시켜주기 위해서는 include라는 문을 썼습니다. 자바 언어에서는 import라는 문을 씁니다. 그래서 import 자바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SQL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몽땅 다 import 연결을 시키겠다. 그래서 java.sql. 그 다음에 별표가 all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렇게 설정하고 난 다음에요. 12번 라인에 보게 되면 자바는 클래스라는 얘기 했었죠. 예, 클래스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클래스, 지금 나와 있는 클래스 점이라고 해놓고 나서 그 안에 보게 되면 for 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 메소드 안에 문자열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 문자열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MySQL이라고 하는 드라이버를 세팅하기 위한 문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뭐냐면 com이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DB명이 MySQL이죠. MySQL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자바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연결 드라이버입니다. 따라서 JDBC란 얘기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드라이버를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설치했던, 그러니까 복사를 했던 MySQL 커넥터 자바라고 하는 애가 바로 12번 라인하고 이렇게 연결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만약에 없게 되면 여러분들의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내용과 JSP 문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서 연결을 했을 때 DB하고 연동되어지는 부분이 오류가 안 나게 되면 이렇게 연결고리가 된 거고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커넥터 J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환경들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JSP 코딩을 한번 통해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니까 될 것 같고요. 3번 라인 먼저 봐주세요. 3번에 JSP 선언문이죠. 그리고 여기 골뱅이 A로 되어 있는 것은 at인데 얘는요 페이지 지시자예요. 페이지 지시자인데 그 페이지 지시자는 현재 JSP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페이지의 환경을 맞춰주는 거죠. 그 환경 설정해 주는 거예요. import, 뭐를 import 해주냐면 자바 클래스 안에 있는 SQL에 관련된 모든 패키지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3번 라인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12번 라인서부터 23번 라인까지가 JSP 구문이 들어가는 스크립트 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시작과 끝이죠.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드라이버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클래스 .for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주고요. 그 메소드 안에다가 MySQL에 해당되어지는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여기다 설정을 했습니다. com.mysql.java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드라이버를 설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라인에 커넥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클래스 타입이에요. 커넥션 자체가 클래스 타입입니다. 얘는 어디에 선언되어 있냐면 3번 라인에 있는 java.sql 안에 패키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클래스 타입의 변수 네임이 com입니다. 콘으로 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기에 왼쪽과 오른쪽이 두 개 다 타입이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커넥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 오른쪽에도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드라이버 매니저, 즉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셨던 MySQL 드라이버의 매니저가 뭐냐면 get
커넥션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우리가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JDBC 타입의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이고, 이 MySQL은 호스트 이름이 로컬호스트죠. 그리고 여러분들 MySQL을 설치했을 때 MySQL의 포트 번호 기억하라는 얘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3306 포트였습니다. 그 3306 포트 안에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DB 네임이 바로 뭐냐면 테스트 DB죠. 그리고 그 테스트 DB에 관리자 할 수 있는 관리자 아이디가 바로 우리가 BTS 아까 만들으셨고요. 그리고 그 BTS의 패스워드가 1212였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앞전에서 했던 테스트 DB의 사용자 권한을 따로준 BTS와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15번 라인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요, 커넥션 클래스 객체 변수의 콘이라는 애가 널 값과 같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널 값이 같지 않다라는 얘기는 값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 값이 있으면 안 되죠. 너라고 쌤쌤이다라는 얘기는 비어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죠. 아니라면 out.println 해서 testdb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이 완료됐습니다라는 것을 찍고 br 블랭크 로그니까 줄 하나 띄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난 다음에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닫아야 되죠. 그래서 con.close라는 메소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닫았으니까 연결이 종결됐다. 근데 만약에 널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else 문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연결 실패입니다 라고 하는 요거 바로 지금 12번 라인서부터 23번 라인까지가 JSP 문장을 이용해서 MySQL에 있는 TestDB와 연동을 한번 테스트해 본 겁니다. 자, 그럼 코드를 작성한 것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의 웹 콘텐츠에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했던 JSP 파일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쭉 밑에 2번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Run As가 있죠? Run As에서 3번 Run Server 선택을 하셔서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키게 되면 브라우저에 4번처럼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웹서버와 MySQL 데이터베이스 연동 테스트입니다 라고 나오고 연결 완료됐습니다. 연결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안 나오시고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실패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드라이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DB 네임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DB를 관리하는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가 잘못됐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JSP 문을 이용을 해서 MySQL 서버에 테스트 DB를 연동을 시켜서 확인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테스트 DB 안에 있는 테이블, 테스트 테이블에 가서 그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필드들이 있죠. 필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다음 주에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렉트 문을 사용을 해서 DB 안에 있는 내용들만 먼저 확인해서 보는 그 내용을 한번 이번에 예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바로 보면 자, 3번 라인은 기억하시겠죠? 예, java.sql. 그 다음에 모든 패키지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 SQL 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서 해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1번 라인의 목록 페이지를 나타내게 하려고 할 거예요. 즉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몽땅 다 아까 보니까 4개의 데이터가 있었죠. 예, 그 4개의 데이터를 이제 화면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그래서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하나 만들겠습니다. 테이블 안에서 제목 표시하는 것은 캡션이라고 하는 태그고요. 그 캡션 태그에 줄을 하나 만들어서 그 줄에 지금 테이블이 줄하고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줄이 지금 몇 줄이냐면 우리가 보통 줄은 데이터의 개수만큼 줄이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칸은 이렇게 된 거죠. 번호, 이름, 주소, 출생 연도라고 하는 필드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이 그 가까이 칸으로 이제 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목에 관련된 거는 14번서부터 16번 라인에 만들어 놨고요. 그럼 이제는 그 제목 안에 내용들이 쭉 리스트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한 게 17번 라인서부터입니다.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사용자가 서버한테 요청할 때는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내용들을 서버가 처리할 때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와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즉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해당되어진 결과값을 뿌려주면 되지만 정상적인 값들이 아닌 형태로 나왔을 때는 그 아닌 오류 상태에 대한 내용들도 화면에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문장을 자바 언어에서는 try catch 문장으로 수행합니다. try는 정상적인 문장으로 처리했을 때, catch는 그 중에 오류 문장이 발생했을 때 처리되는 문. 그래서 try catch 문장으로 쓰게 되고요. 따라서 18번 라인에 보게 되면 try 문장이 성공적으로 처리됐을 때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DB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 필드가 뭐가 있었냐면 ID,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address, 그 다음에 태어난 연도가 있었어요. 이때 태어난 연도는 인티저 값이었고 name, address, 그 다음에 태어난 연도는 문자열로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19번, 20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을 받아줄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그 다음 21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ySQL JDBC 드라이버를 설정하신 거고요. 22번은 아까 연결하려고 하는 JDBC의 MySQL의 호스트명 로컬호스트의 호스트의 포트 번호 삼성06 포트 그리고 연결시키고자 하는 DB 그 DB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주신 거고요. 그 다음 23번이 문제인데 23번이 바로 뭐냐면 그럼 그렇게 연결된 곳에다가 문장을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 문장이 바로 뭐냐면 SQL 쿼리문이죠. 따라서 24번에 보시게 되면 일단은 23번에 스테이트먼트가 클래스 타입이고 그 클래스 명이 바로 뭐냐면 변수명이 stempty고 왼쪽에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과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같아야 되니까 위에서 했던 22번에 나왔던 콘이라고 하는 커넥션의 그 객체 변수에 메소드가 create statement 문장을 하나 새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 문장이 바로 뭐냐면 24번 라인에 보면 result set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rs라는 변수를 썼죠. 그 rs 변수에다 뭐라고 대입시켰냐면 stempty라고 하는 요 statement 새로 만드는 거요. 요거에 execute 쿼리문을 실행시킬 수 있는 메소드가 들어가고 그 메소드가 바로 뭐냐면 문장 여러분의 SQL 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select 명령어 id와 id 필드, name 필드, address 필드, 그 다음에 태어난 연도 필드 어디로부터?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로부터 이때 order by 정렬을 해줘라 뭘로? descending 내림차순으로 해줘라 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럼 앞의 내용을 이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쿼리문을 날렸습니다. select 문장을 이용을 해서 id 필드, 그 다음에 name 필드, 그리고 address 필드, 그 다음에 태어난 연도 필드를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개에 각각의 필드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을 가져와야 되니까 반복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id 필드, 즉 여러분들 배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id라고 하는 애, 근데 배열이야 동일한 형태의 자료형을 가지는 것만 보관이 되는 거니까 꼭 배열 같은 거는 아니지만 배열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7번에 id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rs 쿼리문을 날리는데 그 쿼리문의 id 값만 첫 번째 인덱스 1번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로 받는 거죠. 그건 2번째 인덱스에다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덱스 get string 문자열로 받는 거죠. 주소는 여기다 address라는 변수에다가 그 다음에 30번 라인에 있는 verse ym은 rs select 문장에서 나타난 것 중에 네 번째 인덱스 즉 이게 이제 태어난 날이죠. 그거는 여기에다 넣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넣은 내용들을 while 문장의 위치를 보십시오. 23번 라인에 있는 while 문장의 블락이 시작이 됐고 끝나는 시점이 어딘가요? 끝나는 시점은 40번에서 끝납니다. 40번 라인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33번서부터 38번 라인이
이 while 문장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데이터가 있을 개수만큼.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 1번에 이름, 주소, 생년월일 찍고요.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요? 넥스트 2번에 가서 2번에 해당되어지는 2번 아이디가 2번, 그 다음에 이익준의 주소, 그 다음에 생년월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최성화 찍고, 그 다음에 이우주 찍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쿼리문이 다 끝났으니까 쿼리문 RS에 대한 클로즈 닫고요. 그 다음에 쿼리문을 시작을 했던 stempty라고 하는 거 닫다 주고요. 그 다음에 db 연결했던 거 43번에서 닫아주고요. 44번에 거기 블락이 닫는 것까지가 이게 try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캐치 문장이 바로 exception 에러가 났을 경우에 에러 문장을 찍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실행하고 난 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의 웹 컨텐츠의 요 JSP 파일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Run As 그리고 Run on Server를 눌러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 오른쪽 상단에 나타나 있는 브라우저가 뜨게 돼서 지금 페이지 웹 브라우저 안에 내용이 뜨는 거죠. 그리고 그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과 여러분들 DB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확인해 보시면 DB 안에서는 아이디가 1, 2, 3, 4로 해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웹브라우저 안에서는 여러분들 게시판 보세요. 게시판에 보게 되면 가장 최근에 올라간 글이 맨 위로 올라가고 맨 처음에 올랐던 글은 맨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해서 4321로 이렇게 된 거죠. DB 자체가 4321이 아니고 이거 브라우저 안에서 뷰입니다. 뷰에서 보일 때만 이렇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만드시고 테이블 만드시고 테이블 안에다가 데이터 넣으시고 데이터 넣으셨던 내용들을 JSP 문으로 해서 드라이버 맞춰주시고 그 드라이버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되어지고 그 연동되어진 상태에서 DB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 결과로 해서 브라우저 안에 화면 결과로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이 내용 안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직접 웹 브라우저 안에서 인서트 시키는 방법, 수정시키는 방법, 또 검색하는 방법, 이 내용들을 좀 더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